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ITQ 엑셀 8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이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에 있는 것들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가끔 설명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예요. 담당 팀장 부장. 그래서 해볼게요. 담당, 팀장, 부장, 그리고 결제인가요? 확인이네. 확인할 때 줄 바꾸는 거는 Alt, Enter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쳐주시고, 줄여주시고, 가운데 정렬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조금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자, 이게 복사거든요. 여기서 그림모를 복사 눌러서 확인, 이 상태로 그냥 확인. 그 다음에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로 대체를 해볼게요. 아이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사에서 요거는 주황색 채우기 쉬우니까 빼고 유효성 검사를 하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운영기간명인데요. 자, 여기를 유효성 검사 할 건데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서,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목록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목록 하시고 얘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C5에서 C12. 그래서 원본을 클릭하셔서 C5에서 C12 확인하시면 C5에서 C12 있는 값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셀 서식은 제가 해놨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H5에서 H12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자,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자, 어떻게 하냐면 숫자는 원래는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숫자는 샵, 콤마, 샵샵 0을 하시면 되겠고, 문자는 골뱅이 하라 그랬죠? 자, 이 콤마의 의미는 뭐냐면 1000단위의 콤마예요.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이면은 요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1000단위별로 콤마가 들어간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시간일 때는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또는 0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샵, 콤마, 샵샵 0 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시간일 때는 0만 쓰셔도 상관없다. 둘 중에 아무나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0으로 해볼게요. 0하고 쓰고 싶은 말 다운표 안에다가 시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 G5에서 G12 영역의 이름정이 어떻게 한다? 여기 이름 상자에다 커서 두시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연수 인원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블럭 잡으면 연수 인원으로 나오고, 또는 여기서 내가 클릭하면 연수 인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부터 해볼까요? 자, 1번.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면 60, 그 외에는 40으로 구하시오. 그래서 제가 원래 어떻게 썼냐면, 보세요. 이면이 나올 때마다 if를 한번 쓰라고 돼 있는데, 얘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뭐이면 쓰라고 돼 있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그래서 AND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조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둘 다 만족이에요. 둘 다 만족. 이면서니까 조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문제에 봤을 때는 이면이 두 개로 보이지만 실제 조건은 이면은 몇 개? 하나인 거예요. 얘가 맞으면 60, 틀리면 4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ND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는 쓰시고 AND 쓴 다음에 조건 1, 조건 2, 점점점점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조건 1이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 1에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인 게 조건 1이고요.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 게 조건 2예요. 그러니까 AND에다가 조건을 두 개 쓰시는 if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if의 조건 자리에 AND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일단 if 설명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if 뭐다? 만약 뭐뭐이면, 그래서 자,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조건 충족 이유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 있는 값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면
이면 요거 보시고 이면이 하나면 if 한 번 쓰고 이면이 두 번 나오면 if를 두 번 쓰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면이 한 번 나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안에 있는 이 이면서는 and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if 조건 참 거짓.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 자리는 거 보여주고 틀리면 거짓 자리는 거 보여준다. 예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조건 자리에다가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는 지금 이 조건 자리에 뭘 써야 된다? and를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한다.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예제죠.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 그래서 if A2가 얼마 이상? 50 이상이면 얘가 맞으면 적정, 아니면 미달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얘가 맞으면 적정, 틀리면 미달,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 어떻게 쓴다? 요렇게 쓴다. 이하는 이렇게, 초과는 이렇게, 미만은 요렇게, 같다는 이렇게, 같지 않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이고. 네, 좀 키워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 자,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if 조건을 쓰고 조건이 맞으면 60, 그쵸? 그 외에는 40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이 조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and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단원이 연수 인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그쵸? G5 얘가 얼마? 1000 이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연수 시간이 어디 있냐면 H에 있네요. H5도 500 이상.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자리에 함수가 들어가는 게 어떤 함수? and 함수가 들어가서 요 조건 자리에다가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즉 if의 조건이 and 둘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G5가 1000 이상. 그러니까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족시키면, 얘가 맞으면 참자리에 있는 60을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은 40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if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자, 위에 보세요. if 조건이 뭐냐면 and 얼마냐면은 연수 인원이 1000 이상 1000, 그 다음에 연수 시간이 500 이상 이면, 그쵸? 이게 and if의 보다 얘가 if의 조건, 콤마까지 해서 얘가 if의 조건. 그래서 if의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맞으면 60, 틀리면 40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여기다 썼네요. 여기도 옮겨볼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개강인의 순위, 개강인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셔. 랭크 EQ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랭크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랭크 함수, 자, 특정 범위에서 특정 셀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랭크, 셀, 순위 범위 조건, 잠시만요. EQ를 뒤에다 써놓을게요. EQ, 여기도 EQ. 자, 여기도 EQ.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 조금씩 틀어졌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어떠한 셀을 어디 범위에서 찾을 거냐. 그래서 순위 범위를 항상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0과 1이 있는데 0은 내림차 순이고 1은 오름차 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 순은 높은 게 1등, 오름차 순은 낮은 게 1등인데 친절하게 문제에서 항상 주어집니다. 오름차 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건에 1을 쓰면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함수 쓰시다 보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A2의 순위를 구할 건데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자, 셀이 어디냐면 A2 셀. 어느 범위에서 구할 거예요? 이 순위를 이 전체 범위에서, 그쵸? 네, 구하지. 그래서 자, 순위 범위는 항상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자, 렌즈 수는 어떻게 쓰냐면 랭크 EQ 쓰시고 A2 셀 어디서 여기에서, 그쵸?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0을 쓰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높은 값이 1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 수는 하시면은 반대로 낮은 값이 이렇게 1등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개강이 순이니까 당연히 개강일의 순이니까 개강일이 어떻게 돼요? 낮은 게 1등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낮은 게 1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오름차 순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넣어 볼게요. 자, 개강일의 순위. 자, 어디냐면은 요거예요. 그쵸? 얘의 순위를 어디서 구할 거예요? 이 전체 범위에서 구할 거죠. 조건은 오름차 순이요. 자, 위에 보세요. 랭크 .eq. 자, 어디서 얘를 어디에서 구할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F4, 그 다음에 오름차 순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콤마 찍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술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의 수, 결과값에 강좌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술 시간이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결과값에 강좌를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count if average, 그리고 and 연산자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어려운 함수니까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항상 똑같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함수들인데요. 지금은 count if만 나왔네요. 그래서 sum if와 average if 쓰는 방법이 똑같고 count if가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sum은 합계 구하는 함수고 average는 평균, count if는 개수 구하는 함수인데 뒤에 if가 붙어서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 if, average if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요. count if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범위들을 항상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드 A의 점수 합계 및 점수 평균이에요. 그러면 합계는 sum if를 쓰면 되겠고 평균은 average if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조건 범위가 뭐냐면 조건이 뭐예요? 코드 A가 조건인 거죠. 그죠? 코드가 A인 거.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범위 어디예요? 여기. 조건이 뭐예요? A죠.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따옴표 A 하셔도 되는데 따옴표 A 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더할 구할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B2에서 B6 이해 가시나요? 다시 자, 코드 A의 점수 합계를 구할 건데 자, 코드 A 조건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뭘 구할 거다? 얘만. 그리고 얘에 뭘 구하고 싶다? 점수의 합계를 구하면은 A니까 얘네 두 개를 이렇게 골라내겠죠? 그래서 50이 나오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sum if 조건 있는 범위부터 잡아주시고 조건 이렇게 쓰셔도 되고 블록 잡으셔도 되는데 그냥 쓰시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점수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더할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50이 나오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에버리지 if도 똑같아요. 근데 에버리지니까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핵심이 되겠고요. 자, count if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점수가 50 이상인 코드의 개수예요. 한번 볼게요. 자, count if B2에서 B6. 자, count if는 조건 범위랑 조건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um if는 어떠한 거의 합계, 구할 범위는 항상 무슨 범위가 되겠어요? 얘는 숫자가 있는 범위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sum if니까 sum이니까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숫자만 더할 수 있죠. average if도 마찬가지로 숫자만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count if 같은 경우는 구할 범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건 범위에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조건 범위를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조건 범위에 있는 개수를 구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A를 쓴다고 하면은 그쵸? 얘가 바로 그냥 구해지겠죠. 그래서 얘는 구할 범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숫자를 별도로 계산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 범위랑 구할 범위가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count if는 이렇게 단순하게 쓴다. 조건 범위와 조건. 자, 그래서 count if를 쓸 건데 점수가 50 이상인 거니까 조건이 어디 있어요? 조건이 요거죠. 점수가 50 이상인 거니까 조건이 있는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2에서 B6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아까 우리 if에서 봤죠? 어떻게 쓴다? 이렇게 이상은 항상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한 개가 나오죠. 하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count if와 average if가 같이 나오는 경우였어요. 이럴 때는 자, 조건이 뭐예요? 연수 시간의 평균 이상인 거예요. 그럼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건 알겠어요. 그쵸? count if의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자,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모두 다 썼는데 함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and 연산자 averag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따옴표를 닫아준 다음에 요걸 쓴 다음에 average가 들어가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함수입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위에 보세요. 구해보겠습니다. count if 자, 어디냐면 연수시간 여기죠. 자, 조건이 뭐냐면 이상 얼마냐면은 average 여기 범위 잡으시고 자, F4는 안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강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뭐냐면은 count if 조건 있는 범위가 여기고 조건이 이상 하시고 요거 and 연산자 확인하신 다음에 뒤에 average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가나을 지역인 대구인 연소시간의 평균이네요. 4번. 자,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오로 D average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 D 들어간 함수 뭐라 그랬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래서 dsum, daverage, dcount, dcount-a, dmax, dmin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떠한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합계 구하려면은 sum, average, 평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범위가 어디냐면 그냥 다 잡으시면 돼요. 생각 없이 그냥 다 잡는다. 자, 그리고 몇 번째 열이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번째 있는지, 첫 번째 있는지, 두 번째 있는지, 세 번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항상 어떻게 한다? 블록으로. 지금 우리 볼까요? 관할 지역이 대구니까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블록으로 잡아준다. 조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범위는 고정하시면 되겠고 조건은 항상 블록으로 두 칸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예제를 한번 먼저 보고 바로 풀이해 볼게요. 예제 일반 학생들 점수 합계니까 dsum 구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 범위니까 A1부터 D5 그 다음에 점수 합계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이 일반 학생이니까 이렇게 두 칸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핵심은 요거랑 요거예요. 자, 그래서 D average 해보겠습니다. D average. 자, 어디냐면 전체를 잡으시고요. F4 누르시고 자,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소 시간의 평균이니까 여기 있죠. 몇 번째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있네요. 일곱 번째 콤마하고 지역이 여기인 거 F4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그냥 누르시는 게 속 편하다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할 지역이 대구인 거에 평균이 나오겠죠? 네. 그럼 평균이 440인 거 결과값이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자, 최대 연수 인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구하시오라 해서 라지라고 돼 있죠. 자, 라지는 뭐가 있었다? 맥스, 민, 미디안, 라지, 스몰 같이 나온다. 그래서 맥스는 최대값, 민은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A2부터 잡으면, 맥스를 잡으면 제일 큰 값 50 나오고, 민을 잡으면은 제일 작은 값 10. 자, 미디안하고 잡으면은 중간값 30 나오고요. 자, 라지 하면은 두 번째로 큰 거 구하면은 뭐 나오죠? 40 나오고, 스몰하고 두 번째 누르면 두 번째로 작은 값 20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제가 뭐라 그랬었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보니까 맥스랑 뭐랑 똑같다?
라지하고 조건 1하면은 이 범위 중에 제일 큰 값이니까 맥스랑 똑같은 거다. 미는 거꾸로 자 스몰하고 범위하고 이랬으면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어떠한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인 스몰 요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지금 문제 나왔죠? 최대 연수 인원이니까 라지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라지하고 범위 잡고 조건을 1을 쓰면 맥스 최대값과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라지 쓰시면 돼요. 라지. 그래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연수 인원이라고 써도 돼요. 인원이라고 쓴 다음에 1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헷갈리면 연수 인원을 이렇게 블록 잡으면 자동으로 변해요. 그쵸? 자 보세요. 위에 거 잘 보세요. 여기까지 안 변하지만 한 칸 더 내려오면 자동으로 내가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안 변하면은 내가 이름 정의 안 했구나 해서 이름 정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블록 잡으시고 콤마 1을 쓰면 제일 큰 값 나오죠. 네. 자 마지막 제일 쉬운 거 브이룩업 보겠습니다. 자 브이룩업 공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H14셀 범위 고정시키고 몇 번째요? 0 쓰면 되겠다. 그래서 공식이에요. 외우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H14셀 범위 잡고 몇 번째요? 0을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자 얘가 운영기간명 내가 잡으려는 H14셀 옆에 얘가 운영기간명이면 어디부터 블록 잡는다? 여기부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이렇게 밑에 거 잡아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부터 잡는다. 얘가 여기부터 됐든 여기부터 됐다는 상관없는데 여기부터 잡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고 개강일이니까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으니까 몇 번째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브이룩업 클릭하시고 여기서부터 잡으셔도 되고 여기부터 잡아도 되고 전 여기부터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개강일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0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의 값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스마트 융합 개발원은 개강일이 2020년 4월 13일이고 정보기술협회는 2020년 6월 22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작업을 마무리하고요. 아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 거. 얘가 500 이상인 거에 행 전체 다음에 서식이니까요. 자, 500 이상인 거니까. 자, 데이터 융성, 죄송합니다. 홈에서. 자, 우리 조건부 서식 새 규칙 가서 어떻게 한다?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어떻게 한다? 자, 항상 연주 시간 클릭하시고 F4를 눌러서 이렇게 H 앞에, 즉 문자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게끔 하시면 된다. 얼마 이상? 500 이상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 뭘 적용해야 돼요? 글꼴 파란 굵게니까 서식 눌러서 글꼴 굵게 파랑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업 가볼게요. 자, 이 작업 보니까 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후에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B2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열넓이 얼마죠? 1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적당하게 키워주시면 되겠고. 자, 1번 고급 필터예요.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관할 지역이 서울 이거나 개강일이 얘네들의 그쵸? 이외 해당일 포함의 자료의 운영기간명 연수과정명, 연수인원, 연수시간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B14에 복사 위치는 B의 18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 전에 고급 필터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예, 다른 장소의 복사를 항상 누르셔야 되고, 자, 문제에 주어진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와 복사 위치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목록 범위는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제가 할 때 항상 블록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데이터들을 잡은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누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목록 범위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눌러서 조건 범위는 여기 문제에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겠고, 복사 위치도 문제에 주어진 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고급 필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조건 범위, 조건 입력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자,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and와 or. and는 뭐뭐 이거라고 나오고 or는 뭐뭐 이거나라고 나와요. 지금 문제 볼까요? 고급 필터 보니까 뭐뭐 이거나라고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or를 써야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 or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nd 이고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고란 뜻이고, 이렇게 쓰면 or란 뜻이에요. 그래서 and는 보시면은 같은 그쵸? 행이 있죠. 그쵸? 같은 행이 있고 or은 다른 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줄이 다르게 쓰시면 되겠고, 행이 다르게 쓰시면 되겠고, and는 같은 행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거 뜻이 뭐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인 것이란 뜻이고요. 밑에 거 or는 다른 줄에 썼기 때문에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이니까 어떻게 쓰시냐면, 자, 일단은 관할 지역이네요. B24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강일이니까 얘도 붙여넣기. 관할 지역이 서울이니까 서울. 자, 이거나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네들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 운영기간명. 자, 복사 위치가 B의 18셀이니까 운영기간명이랑 연수 과정명, 그리고 연수 인원이랑 연수 시간을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필터 해보면 블럭 잡으시고, 자, 데이터에 필터에 고급 있어요. 누르셔서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똑같은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조건 범위 여기, 복사 위치는 여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상인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서울인 게 얘네네요. 제가 잠깐 색깔을 칠해볼게요. 자, 얘네고, 자, 그 다음에 개강일이 6월 1일 이후인 거니까 이렇게가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총 이렇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얘도 있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나와야 돼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고급 필터 하시고요. 결과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서울을 요거를 안 눌렀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결과를 셀 채우기 없음이에요.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해 주시고, 표 스타일에 보통 7을 적용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2013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2016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제가 표 스타일 보통 7로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이번 거부터 2016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다음에는 꼭 2016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버전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요. 해볼게요. 자, 삽입에서 표 눌러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얘 뭘로 하냐면은 표 스타일 보통에 1, 2, 3, 4, 5, 6, 7로 하시면 돼요. 그쵸?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글행 주문이행을 적용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뭐 크게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마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표가 있죠? 자, 이 표에서 머리글행 보이세요?
요거, 그 다음에 주문이행은 요거거든요. 요거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보통 다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항은 없죠? 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제 3작업 가볼게요. 피벗 테이블이에요.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제 2작업 해주시면 되겠고, 제 3작업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출력 곁에와 같이 작업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게 버릇이 됐네. 이거 복사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요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블록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누르신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누르시고 제 3작업에 B2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얘를 보고하면 되는데요. 자, 조건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연수 시간 및 관할 지역별 연수 과정명의 개수와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시간 및 관할 지역별 볼게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래서 연수 시간 여기 있고 관할 지역이 여기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연수 과정명의 개수니까 연수 과정명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이네요. 그쵸? 그래서 연수 인원 평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얘는 개수가 제대로 돼 있고 얘는 평균이죠?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하시면은 나오죠. 가페드 살짝 누르셔서 평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연수 시간을 그룹화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할 지역을 출력에다까지 작업하시오라고도 돼 있고, 관할 지역을 보니까 자, 얘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순서가 바뀌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순서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서울, 부산, 대구로. 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마우스로 끄셔도 돼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X 해볼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으셔도 된다. 서울, 부산, 대구.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연주 시간이 보면은 200으로 묶여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100일에서 300, 300일에서 500, 500일에서 700이에요. 좀 안 보이실라나? 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200으로 묶여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자, 그룹 눌러서 아이고, 잠시만요. 아, 블록 잡으시면 안 되겠고, 그룹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시작이 101, 그 다음에 단위를 200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작이 100일이고 끝은 700이네요. 700으로 하시고 단위 200으로 하시면 이렇게 100일, 300, 300일, 500, 500일, 700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빈 셀은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요거 누르시면 되겠고, 빈 셀은 여기에다가 별 3개 확인하시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행의 촉과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의 총합계 보니까 자, 얘네요. 그쵸? 요거 얘네들을 없애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피벗 테이블 옵션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찾아서 해도 돼요. 이렇게 행의 총합계 표시한 거 클릭 해제하셔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되려나 모르겠네. 제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삭제를 해볼 건데 역시 안 되는군. 네. 자, 그래서 행의 총합계는 여기서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크게 틀어진 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좀 가운데 정렬이 돼 있네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 보니까 회기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회기 표시 잡아주시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은 얘네들은 가운데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연수 인원 단위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평균 연수 인원만 있네요. 그래서 얘를 단위명을 뒤에다가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좀 넓혀 있네요. 그쵸? 얘를 좀 넓혀줄까? 4번 여기가 좀 넓혀 있네요. 그쵸? 우리도 좀 넓혀주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크게 틀린 거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좀 넓혀줄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3작업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작업인데요. 잠시만요. 네. 너무 큰가? 네, 이제 4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려나? 네, 제가 말로 좀 해볼게요. 조금 다시 키울게요. 자, 그래서 차트를 만들 건데, 자, 일단은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확인해야겠죠? 자바 웹 개발 과정. 제가 블루 색깔을 칠해볼게요. 얘랑,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화장품 전문가 양성, 그 다음에 의료기기 디자인,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문화 콘텐츠, 자동차 부품, 문화 콘텐츠. 얘네들의 뭐가 필요하면은 연수 시간이랑 연수 인원이 필요하네요. 그쵸?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거를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록 잡을 때 항상 어떻게 한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한 줄씩 천천히 잡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시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제목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한 줄씩 순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데이터가 꼬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잡아주시고, 자, 삽입에 차트를 누르시면 되는데, 얘 세로막대형이죠. 그쵸? 보시면은 묶은 세로막대형, 세로막대형에, 자, 묶은 세로막대형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차트 이동 어디로? 새 시트 제4작업. 자, 옮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은 된 거예요. 차트가 만들어졌고, 자, 1번도 됐고, 2번도 됐고, 3번도 됐죠. 4번 보겠습니다. 차트 GN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레이아웃에 3번 누르고 스타일 1인데요. 자,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2016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해서요. 요거 색깔 맞춰서 해볼게요. 일단 스타일 1이니까 요거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문제와 맞추기 위해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영역 서식 있네요. 차트 영역은 굴골 굴림 11포인트. 자, 차트 영역이 여기죠? 마우스 된데 제가 지금 마우스 된 거 보세요. 여기가 차트 영역이고 이 안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차트 영역은 어떻게 하냐면은 굴골을 굴림 굵기 아니구나. 굴림이랑 11포인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채우기 효과 질감 분용 박엽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효과 뭐라고요? 질감 채우기의 뭐? 분홍 박엽지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에요. 그림은 자,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 요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목 서식이에요. 차트 제목 굴골 굴림 굵기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네요. 테두리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트 제목은 굴골 굴림에 굵게, 그 다음에 굵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0포인트 채우기는 차트 제목 서식 들어가셔서 똑같이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 다음에 테두리는 실선에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제목 먼저 써볼게요. 대구 및 서울 지역의 교육 현황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목도 다 했고,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연수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연수인원이니까 얘네들이네요. 그쵸? 얘네들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를 뭘로 바꾼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자,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하라고 돼 있죠? 자, 얘를 누르셔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그 다음에 뭘로 한다? 보조축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예요. 요 모양 있죠? 이거 보이세요? 잘 보이실라나? 이게 네모거든요? 여기 네모 이렇게 돼 있는 색깔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 표식을 바꾸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뭘로 하냐면은 표식 옵션을 뭘로 한다? 얘를 네모칸 얘로 하시면 되겠고, 크기를 10으로 하래요. 이렇게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 얘 눈금선 얘죠? 눈금선 서식에 가셔서 선 스타일을 뭘로 하냐면은 파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2500, 2000, 1500, 500 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는 0, 100,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0, 100, 200 똑같다. 그쵸? 여기 똑같다. 네, 오른쪽 보니까 0, 500, 1000, 1500이네요.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도 똑같네. 0, 500, 1000, 1500, 2000, 2500. 그러면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라고 돼 있어요. 범례명을 연수시간을 이렇게 바꾸고 연수인원은 이렇게 옆에 단위명이 나오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영역에서 뭐 어떻게 한다? 데이터 선택.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연수인원은 어떻게 한다? 편집을 눌러야 되죠?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요. 편집을 누르셔서 연수인원 단위명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똑같이 바뀌었네요. 자, 다음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해낸 가지 내용을 입력하시려 돼 있죠. 최다 연수 시간. 잠깐만요. 뭐 하나 빼먹었네. 레이블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있네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게 요거거든요. 600시간의 레이블 값인데 요거 표시해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요렇게 다 선택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얘만 선택이 된다.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얘만 선택이 된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600시간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다 연수시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에 왜 안되지? 네,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최다 연수시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일단은 색깔이 흰색이네요. 그쵸? 채우게 해주시면 되겠고, 글꼴이 자동. 자, 그 다음에 연수시간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있네요. 그쵸?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양을 적당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도 뭐 채점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화면이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조금 더 커야 되나 보네. 자, 그리고 얘 유의할 게 뭐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차트 글꼴 굴림 10일 있죠? 얘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꼴 굴림에 11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좀 작게 해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조금 작죠? 네.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위치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면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해서 다 하시고 나서 틀린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틀린 게 없으시면 이대로 종료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8월 ITQ 엑셀 기출문제 A형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